안녕하세요. 들으면 삶의 미천이 되는 도서 팟캐스트 미끌미끌 취미 최형입니다. 네. 오늘은 소설책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폴 서루라는 작가가 쓴 그런 단편집이에요. 네. 지금 보니까 82세가 된 남성분이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남성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요? 굉장히 이제 좀 감수성 어린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약간 거기서 반전을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은 이제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단점이 치명적인 게 하나 있죠. 절판이다. 그래서 헌책방에서밖에 만날 수가 없다. 헌책방에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게 근데 진짜 제목 따라가나 봐. 책 제목이 세상의 끝이다 보니까 세상의 끝에 있어요. 이거 저기 헌책도 얼마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꼭 사서 읽으시길.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으로 인해서 이 책이 다시 좀 복간됐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을까? 다시 누가 사서 다시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돼가지고, 예, 강추하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뒷면에 김현수 소설가도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예. 이 책이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 작가 이 책이죠. 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본인이 직접 번역해가지고 예. 일본에 책을 냈다. 그것 때문에 일단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책이 일단. 그쵸, 그쵸. 그리고 이 작가분이 보니까 이제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긴 한데,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리슨 포드부터 해가지고, 이분 작품이 영화화된 거에 출연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TV 시리즈도 많이 됐고, 좀 우리한테만 좀 생소한 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신 분이에요. 네, 상도 굉장히 많이 받고, 정보가 별로 없더라고. 내가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분에 대한 정보가. 네, 여기 저희 우리나라에 출간된 책도 얼마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책을 찝으신 거예요? 일단 저는 소설은 단편을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단편 위주로 좀 읽고 길게 읽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장편들은 물론 이렇게 술술 잘 읽히는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써야 되나? 약간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예, 단편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어쨌든 제가 선정한 책이니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표제작인 세상의 끝이라는 맨 앞에 작품이 있잖아요. 네. 그 로바지라는 사내가 로바지. 예, 아들과 아내와 함께 미국에 있다가 런던에 세상의 끝이라고 진짜 월즈엔드라고 진짜 있는 지명인데 여기로 이주해서 생기는 일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통속적인 일이잖아요. 네. 결국 이제 반전이 있는 소설인데 네. 어쨌든 잠깐 줄거리를 말하면 로바지는 굉장히 이제 이주에 만족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들한테 선물을 줄 연을 하나 사서 갔다가 아들이 연 날리는 장소 그리고 연에는 꼬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얘가 여기에 이미 왔었구나 라는 걸 아빠가 느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연 꼬리는 누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 그랬더니 엄마 친구가요. 남자였고 예, 이미 이제 자신의 역할을 대체했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로바지는 아내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거를 추궁하진 않죠. 대신 아이한테 엄마 친구가 도둑인 것 같으니까 다음에 또 만나게 되면은 네가 좀 지켜봐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부러 출장을 가지. 출장을 예. 일부러 계획해서. 예, 거짓말로 이제 꾸며서 출장을 가고 예정보다 일찍 급습하는 들이닥치잖아요. 거지. 예, 이제 근데 이제 엄마 친구가 그때 오진 않았다고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엄마에겐 친구가 없어요. 이미 이제 뭐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라서 이제 이렇게 막
말이 왔다 갔다 한 건지 아니면 뭐 작업을 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러고서 이제 약간 그 마지막 그거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충격적인 장면을 이제 로바지가 목격을 하면서 이제 왜 이 작품이 세상의 끝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작은 이제 구성원이 가족인데 그게 어쨌든 내 세계의 전부긴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좀 산산조각 났을 때 특히 혼자서 헛만족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 이 남편은 이제 막상 이 이주해서 가족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만족도가 어땠는지 이거에 되게 둔감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총 이제 14개의 단편 소설로 모여져 있는 단편집이란 말이죠. 그 중에서 이제 표제작이 세상의 끝이란 방금 줄거리 얘기해 주신 요 소설이 요 부분이 제일 이 작품이 제일 재밌고 이 작품이 이 작가의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작품들은 조금 좀 헐겁기도 하고 조금 이제 작품성이 조금 이 얘를 못 따라가. 얘는 정말 이 작가의 모든 게 이제 그게 응축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인 것 같아요. 그거를 글쎄 뭐 아무튼 내 주관적으로 그렇다고. 네. 원래 근데 이런 게 재밌을 수밖에 없는 게 원래 그 붕괴된 가정사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내가 겪으면 지옥인데 네. 남이 읽기에는 네. 굉장히 재밌고 뭐 막장 드라마라는 것들도 결국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재밌었던 것 같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저는 여기서 그래도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어쨌든 어린아이가 좀 약간 이용당하고 어린아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좀 감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천진난만함과 그 가족의 비극이 더 대비돼가지고 이게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너선 샤프란이라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이 또 있는데 그분이 쓰신 그거는 이제 9.11 테러로 아버지를 잃은 아이의 이야기인데 약간 그 소설이 떠올랐어요. 그 소설은 이제 민음사에서 출간된 책인데 약간 좀 그거는 이제 화자가 이제 아이인데 그것도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가 남긴 유품으로 이제 그런 흔적을 약간 찾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읽고서 이거를 이제 버스에서 읽었었는데 엄청 울었었거든요. 네. 제목이 뭐라고요?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요것도 한번 제목이 그렇게 길어?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사진, 글씨, 디자인 이런 게 굉장히 안에 실험적으로 되어 있고 네. 아마 이게 영화로도 나왔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떠올랐다. 음. 어떠세요? 이제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예. 가정을 지키기 네. 위해서 좀 뭘 하고 계신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한 건 뭐 별로 없죠. 하는 게 열심히 사는 것밖에 더 있나? 그리고 이제 여기서 로바주가 음. 로바지가 와이프랑 얘기할 때 좀 되게 건조하게 대답이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지. 나는 좀 생기 넘치게 얘기를 건넸는데 저쪽은 뭔가 영혼 없이 딱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 사실은. 네. 그런 순간들은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은 그렇게 딱 되겠지. 어떤 이제 바람이 났다. 그럼 그 사람은 냉랭해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을 내가 봤을 때 캐치를 해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게 균열이 간다고 해야 되나? 관계에 있어서? 균열이 가지.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게 화분처럼 좀 챙겨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은. 제 가정 제가 알아서 알아서 챙길게요. 제가 미리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이 소설 네.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 소설 지금 이제 뭐 불륜 뭐 이제 그런 쪽으로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은 게 이게 이 소설이 결국 팩트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조금 이제 흥미를 가지고 제가 이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약간 몰아가는 거긴 한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팩트인지. 아, 이거는 이제 네. 이 등장인물의 그렇죠. 약간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와 어떤 본인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근데 내가 느끼는 게 팩트 아닌가요? 이제 그게 팩트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근데 다시 돌이켜 보면은 이제
완전히 팩트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더 써줘야지. 아니야. 진짜 그 뭐 이렇게 그치. 이런 걸 두고 흔히 이제 열린 결말이라고 하잖아요. 결말도 열려 있지만 중간 중간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환상인지. 이제 왜냐면 집을 아주 어둡고 비도 내리고 어둡고 막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러니까 현관문은 누가 나갔다 이런 것도 지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그런 아주 조그만 정보일 뿐이에요. 그리고 뭐 저기 뭐 넥타이를 뭐 그런데 그게 그 남자인지 아닌지 지금 밝혀진 게 하나도 이 없어. 사람이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지 도둑이 있는 건지도 사실은 그 애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밝혀진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좀 보고 싶었다. 이제 팩트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확한 분석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옆으로 한번 살짝 비켜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고 네. 이제 두 번째 작품 잠깐 소개하면은 이 좀비들이라는 작품도 실제 작가를 만났던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요. 진 리스라고 제인 에어를 그 카리브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 쓴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로 알려진 작가. 이 책을 쓴 진 리스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또 재밌었어요. 이제 브리스토라는 이분이 해골을 보는 환상을 갖고 있는데 필리파라는 아가씨를 만나서 굉장히 처음에는 이제 그 아가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출판사 직원이죠. 네, 출판사 직원이 이제 됐죠. 브리스토 양 덕분에. 그런데 이제 결국 너무너무 출판사 사람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나를 조금 비난해서 다시금 브리스토 양이 해골을 본다.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긴 한데 요거는 14개의 단편 소설 중에 두 번째로 괜찮은 그러셨어요? 나는 재밌게 읽었어요? 나는 세상의 끝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좀비들이었어. 나는 이제 제가 편집자 출신이다 보니까 이 편집자와 그 작가의 약간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때 우리가 여기도 나오지만 엄청나게 칭찬을 한 다음에 어려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저는 근데 이 작가가 좋은 게 이제 옛날에 저 어렸을 때 희곡 써보겠다고 끄적거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소설가가 다른 소설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희곡적인 약간 맞아요. 저도 좀 연극적인 걸 많이 그렇죠. 느꼈어요. 소설이라면 이제 우리가 상황 묘사를 길게 가기도 하고 막 심리 묘사가 길게 가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게 없어요. 이 작가는 그런 게 정말 짧고 계속 대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압축된 긴장된 상황에 딱 놔둔 그 부분만 딱 소설로 올려내서 이제 글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편집자 직원이 안 좋은 소리를 해야 돼. 이분한테 그 중에서 그 작가님이 쓰신 것 중에 한 개 빼야 된다. 이거는 흑인 차별의 그 요소가 있다.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대작가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좀 머뭇하고 있고 이 할머니 작가는 얘가 나한테 분명히 안 좋은 소리를 할 것 같은데 뭔 소리를 할까 이제 긴장해하고 있고 하는 그 과정들이 이제 심리 묘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게 보면 굉장히 예의 있는 시절의 얘기예요. 요즘 같으면은 그냥 메일 하나 보내면 끝이거든. 작가님 이거 얘기해봤는데 이것 좀 그런 소지가 있대요. 그래서 메일 한 통 보내는데 이때는 모시러 가죠. 그리고 레스토랑 데려가죠. 술도 계속 줘야 되지. 근데 대작가들한테 뭐 메일 하나는 못 그러지. 요즘은 그러면 요즘은 또 안 그래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예의 있던 시절 얘기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이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제목을 좀 시적으로 짓는 것 같아. 나는 그 주제를 함축해서 제목에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비들이라는 이게 제목인데 좀비가 어쨌든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데 그렇죠. 내 의지가 없고 그냥 이렇게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거잖아. 근데 이 작가가 여기서 그려지기를 다시 재발견된 노년의 작가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약간 피로함, 나른함, 권태로움 이런 게 좀 잘 표현이 되면서도 그리고 어쨌든 결국은 또 출판사의 또 도구로 약간 이용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본인이 자기는 나는 좀비다라고 말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결국 아무도 이제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들어있는 제목이 아닐까. 과거에 유물이 됐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예. 그래서 너무 그런 표현이 하나 되게 웃긴 부분이 있었어요. 30대 유명한 작가였던 그녀는 오랫동안 세상에 잊혀 있었는데 살다 보니 자신의 작품이 분노에 찬 음울한 책들이 재발견되고 조용히 존중받는 사태를 맞게 된 것이었다. 그녀에 관한 비평은 부고처럼 약간 기만적으로 용서해준 어조를 띄었고 책이 발간된 날은 시체를 발굴한 날처럼 엄숙했다. 그 표현 너무 좋았어. 여기 너무 좋았어요. 네.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들 것 같아. 참. 네, 심지어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했던 네. 작가였는데 한 20-30년 활동이 없었던 거야. 그러다가 오랜만에 이제 책을 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발굴하듯이 유물 발굴하듯이 이제 신난 거지 이제 출판계가. 그렇죠. 네. 그 뭐 가수 중에 있지 않았나? 브레이브 걸스라고? 있죠. 그 뭔가 역주행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건 좀 너무 비교가 너무 그렇네. 왜요? 아니 젊은 아직 아이돌들인데 그래도 이 할머니하고는 좀. 그러니까 재발견됐다. 원래 같이 있는 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좀비들 다음에 임피리얼 얼음 상점이라고 해서 그 아까 흑인 인종차별 얘기했던 이 내용을 이제 소설로 또 하나 따라 나온 거지. 그거를 상상해가지고 쓴 거래요. 이 그렇지. 작가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약간 기발하신 분인 것 같아 작가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야드세일 이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야드세일도 뭐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난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은 플로이드라는 이제 그 서사모아에서 2년을 보낸 아이가 그렇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런던으로 들어온 거지. 예, 거의 사모아 사람 돼가지고 온 거죠. 폴리네시안 사람이 돼가지고 도시에 적응을 못하는 돌아가 버리지. 그리고 이모 같이 이제 얘를 좀 케어해 주려고 했던 이모를 너무 놀라게 자꾸 이제 자기 엄마 아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엄마 아빠는 이제 이혼을 하셔가지고 이게 야드세일이라는 게 뭐 이사나 여러 이유로 자기 살림살이를 그 마당에서 파는 거를 그렇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집은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이제 승무원하고 뭐 다시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붕괴가 됐잖아요 붕괴됐지. 가정이. 근데 얘는 그걸 모르고 자꾸 뭐 엄마 뭐 아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막 누나 얘기까지 하니까 얘한테는 누나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모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현지인 가족. 사모아에 남겨둔 대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햄버거 집에 갔는데 샐러드를 씻으려고 식수대로 가져가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 전에 언제나 씻어요 그랬더니 이모가 너구리도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오후에 낮잠을 자거든요. 이모는 자꾸 왜 얘가 복수 대명사로 얘기하지? 그래서 까무잡잡한 섬사람을 한 명 더 보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주위를 또 돌아보시고 그리고 27도인데 춥다고 하고 춥지 27도는. 네. 그리고 이제 박쥐를 먹은 얘기를 하는데 박쥐는 통째로 요리기 때문에 언제나 기묘한 표정을 띤 얼굴로 식탁에 올라오죠. 그것도 너무 웃겼고 그다음에 약간 코믹했어. 방에서 잘 때 빈방에 해먹을 거는 소리가 났고 여기는 침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에 갔을 때가 절정이잖아요. 과일이 비싸다고 소리 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슈퍼를 나오고 그러고서 떠났죠. 이 조카는.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다른 작품들은 이제 이 폴 소르라는 작가가 이제 네. 여행을 좀 평소에도 많이 다녔고 여행기 이런 것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뭐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미국 유럽 돌아다니고 뭐 그랬던 분이 보다 보니까 소설이 다 이제 이주, 이민, 여행 다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서 다 적응 못해. 주인공들이 다 적응 못하거나 일탈을 하거나 희한한 짓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 흘러가는데 이 소설만 특이하게 완벽 적응된 애가 나와서 적응된 얘기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여기가 안 맞는 거지.
그렇지. 그죠? 여기가 낯선 곳이 돼버린 여기가 거야. 낯선 곳이 됐다. 뭐 그런 예. 뜻이 되겠네. 예.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이 내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거기가 또 내 뿌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세요, 뿌리는? 아, 나의 뿌리는 경상남도 진주 진주요? 본관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 거기서 뭐 자랐어요? 본관이 내 뿌리 아닙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동사무소 그런 거 말고. 진주 최씨. 네. 그 뭐 있어요, 친척이?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진주 최씨. 자꾸 뭘 캐내려고 하는 거야 지금? 아, 나 진짜. 네, 아무튼 뭔가 이것도 또 가족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죠? 음. 이것도 재밌었고 이제 뭐 넘어가면은 맨 마지막에 제일 긴 작품이 있어요. 그건 안 읽었습니다. 가장 푸르서. 길어서 안 읽었어요.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 빼고 안 읽었어요. 임신한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다른 나라를 엄청 어린 나이에 훌쩍 떠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맨스는 끝났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불안함에 이제 떠는 내용인데 이게 자전적인 내용이라고는 하는데 굉장히 저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그 단편 소설이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들은 빠짐없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양한 지역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구석 세계 여행 같은 느낌이 또 나고 또 비극 속에서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면도 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서. 면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번역 문학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끄러운 것 같아요, 문장이.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함축적으로 너무 돼서 이해를 못하겠는 그런 부분도 없었고 굉장히 좀 잘 만든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절판일까? 네. 이게 뭐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또 잘 되고 이분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많이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재밌게 읽으신 것도 뭐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끝이 제일 나았고 그 다음에 좀비들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짧지만 좀 임팩트 있었던 게 이제 마른 꽃 행동이라는 작품인데 여기 이제 쉘드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어디 여행 간 거죠. 여행 갔는지 출장을 갔는데 뭐 낯선 곳이야 여기도. 근데 이제 식당에 남편이 있는 아내를 꼬셔버려요. 웨이트리스. 아, 충동적으로. 꼬셔버리지. 그래서 떠나자. 갑자기 이제 막 예쁘니까 자기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한테 남편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쪽지로 말로 가자. 알러뷰로 해버려. 그러니까 여자가 나중에 와가지고 쪽지를 남겨놓는데 좀 어디 광장으로 오라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는 항상 도망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가 딱 가져오고 가니까 일단 출발한 거야. 남편이 승질나면은 엄청나게 빨리 쫓아오니까 운전을 빨리 하라고 해서 남자 주인공이 막 운전을 하면서 가는 길인데 뭐 서로 얘기가 주고 받는데 얘기하는 과정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특히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안 맞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소설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안 됐겠지 제대로 잘. 가다가 중간에 문 열고 뛰어내렸겠지. 이거를 읽으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 요즘에 뭐 그런 거 매칭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뭐지 유명한 거. 나는 솔로인가? 나는 솔로. 이런 거 보면은 뭐 첫 번째 데이트 같은 거를 할 수 있잖아. 서로 마음에 들어서. 근데 얘기하다 보면 되게 어긋나는 사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첫눈에 너 나와. 오케이. 그래서 나왔는데 얘 뭐야? 안 맞아? 약간 이런 거 느꼈고. 그리고 뭔가 충동적으로 이렇게 해버린 적이 저는 있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였냐면 저는 사실 지하철에서 처음 보는 남자를 미행한 적은 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범죄인데 범죄? 네? 아니 근데 뭘 해코지를 하진 않았고 그냥 내가 따라갈 수 있는 데까지만 좀 따라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너무 멀리 가시는 분이어가지고 조금 따라가다가 지쳤고. 왜 따라갔어요? 너무 이상형이야? 아니, 이상형도 아니었고 그냥 뭔가 그런 충동이 갑자기 들어서 호르몬 문제인가? 그래서 20대 때
따라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다가 근데 좀 제가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흥미보다 체력이 금방 떨어져서 지치더라고. 뭔가 그런 거를 이 소설을 보면서 느꼈어요. 예, 뭔가 우리한테 있는 충동성 그리고 생명력 그리고 야생성 이거 굉장히 좀 비문명인 같은 행동이잖아. 그렇죠. 물론 이 남자도 이제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해서 열받은 상태이긴 했지만 되게 동물적인 행동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봐야 돼서 그런데 말투가 좀 이상하더라. 이게 아내가 떠나면서 이 남자 아내가 떠나면서 12년 동안 쌓여온 말이 문제라 그랬거든. 이 사람 대화법이 이상한 거야. 아 그래? 재수가 없거나 뭔가 좀 뭐 이상한 좀 느낌인 거지 말.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럴 수 있죠. 말이 아주 중요한 행동과 같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자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명한 시인의 책을 내려고 이제 그 시인의 자료를 훔치려고 이제 진짜 웃기잖아. 평론가인데 평론가가 책을 내려고 하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료를 훔쳐오려고 시를 훔쳐오려고 초반 이제 연습 습작했던 시를 훔쳐가지고 야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 형편없는 시를 14개를 쓰고 있었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하는데 지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벽시켜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훔쳐 나오고 그 돈을 지불했더니 사실은 그걸 큰 자료로 쓰지도 못하고 돈만 날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요것도 재밌는 것 같고.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약간 지식인의 그런 걸 좀 꼬집으면서도 허황된 거죠. 네. 너무 묘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네. 뭔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찌질이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이입이 되면서 입장을 이해를 하겠는 거야. 이게 문학계 이제 출판계 쪽에 이제 그런 어떤 허구성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헤치는 건데 그 괴를 같이 하는 게 앞에 그 방정식이라는 소설 여기도 이제 자기가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작가도 아닌데 작가를 엇방치면서 이제 유명한 작가들하고 다 친해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인협회까지 등록도 하고. 그쵸. 얼마나 허구하냐 이거지. 작품으로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 인맥 관리해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당시 영국의 이제 문학계의 허구를 이제 드러낸 것 같은데 뭐 그런 그러니까 이 작가가 여행 그다음에 출판 이쪽에 좀 주제를 많이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문단내 사교계에 굉장히 좀 신물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유명세가 있다 보니까. 네. 마무리를 하시죠. 어쨌든 뭐 14개의 단편이 있으니까 뭐 사람마다 좋았던 작품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이제 각 꼭지별로 어쨌든 간 낯선 땅, 이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근데 사실은 뭐 꼭 그런 물리적인 게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내가 있는 이 장소도 적응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로서 읽어도 나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 이게 사실은 뭐 낯선 땅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작품 전체적으로 난 되게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오히려 그냥 등장인물의 행동에 더 공감이 되는 거지. 그 장소성이 가지는 의미는 나는 그렇게 큰지는 모르겠어. 그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 책을 이제 번역을 직접 하면서 왜 이 작가의 단편집들을 번역을 했냐라고 이제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낯선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현지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그 현지의 룰 그다음에 그 현지의 문화를 하나도 모르면서 가서 거기서 막 방방대는 막 그런 어떤 불안하고 잘못된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 묘사한 작품들이라서 너무 흥미롭고 불편한 느낌도 들면서도 흥미로웠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들의 그런 일상이 그 낯선 배경 속에서 펼쳐진다. 그래서 영상적인 것도 많이 좀 떠오르고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낯선 데 가면 조금 그런 심리가 생기지 않나? 한번 일본에 이제 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충동적으로 뭔가 해보세요. 충동적으로 저기 오늘 떠납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겁니다. 그 말은 제가 일본말로 적어드릴게요. 네, 그럼 저희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